안녕하세요. 애나입니다. 오늘은 아이리시 작가 클레어 키건의 포스트를 소개할까 합니다. 어, 포스트는 영어 단어 뜻이요. 육성하다, 촉진하다, 뭐 수양 자식으로서 기르다, 양부모에게 맡기다, 마음에 품다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요, 자식들이 아주 많은 집에 이제 부모인 댄과 메리가 있는데요, 돈에 쪼달리게 됩니다. 그 와중에 아버지인 댄은 도박으로 암소를 잃게 된다고 나옵니다.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 자식들 중에서 말이 없는 한 여자아이를 먼 친척벌인 존과 에드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. 아버지가 아이의 어떤 옷가지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옷가지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 말 없는 여자아이를 낯선 곳에 떨어뜨리고 가버립니다. 심지어 아버지가 언제 널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놔두고 가버리죠. 하지만 존과 에드나는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따뜻하게 아이를 돌봐줍니다.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이는 이 존과 에드나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낍니다. 그래서 아이는 어리지만 이런 차이를 알게 됩니다. I let the difference between my life at home and the one I have here be. 이렇게 집에서의 나의 삶과 여기에서의 삶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를 알아챕니다. 아이는. 그리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존과 에드나와 그 말 없는 여자아이가 잘 지내는 가운데 어떤 단혹감이 찾아옵니다. 그 여자아이가 어떤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웃집에 이웃집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. 우연히 따라갔다가 진짜 말 많은 그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그 아이한테 다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우연히 존과 에드나의 아들이 개를 따라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말에 아이는 또 엄청 이제 긴장하고 불안해합니다. 그래서 아이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. 거기서 이제 길 잃은 어린 암소가 나옵니다. Lost heifer라고 하면서 길을 잃은 송아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heifer 하면 3세 미만의 아직 새끼를 안 낳은 암소를 말하고요. 소고나 경멸조로는 젊은 여자아이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길을 잃은 같은 송아지가 여전히 길의 다른 부분에서 길을 잃은 채
돌아다니고 자신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는 이런 낯선 환경에서 진짜 불안한 일을 겪게 됩니다. 하지만 그 댄 아저씨가 그 여자아이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. He takes shorter steps so we can work in time. 그 댄 아저씨랑 여자아이가 걸어가는데요, 바닷가로. 그래서 그 댄 아저씨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더 짧은 걸음으로 걷습니다. 아이의 걸음걸이에 맞추려고요. 그래서 I think about the woman in the cottage, about how she worked and spoke, and conclude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people.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아이는 비교를 합니다. 그 자기가 살았던 집에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다정하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자아이는 알게 됩니다. 그러고는 그 집에 여자아이들 형제가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여동생들을 생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. 그 장면들을 보면 그 여자 어린 여동생들이 어떤 해반죽 같은 걸 만들었고 그 창밖으로 던집니다. 벽에다가 던지면 그게 햇볕에 이렇게 굳었다가 또 비가 오면 그게 진흙이 돼서 바닥에 떨어지고 하죠.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가 어떤 것은 다른 어떤 무엇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암튼 요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아일리시 작가라서 아일랜더도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는 girl, 소녀를 여기서는 아일랜더에서는 girlin이라고 부릅니다. 귀여운 소녀, 약간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를 때 girlin이라고 부르고요. 또 애정 담긴 엄마, mom을 뜻하는 아일랜드어로는 이제 매미라고 부릅니다. 애정이 담긴 엄마, 매미라는 용어가 있고요. 그래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를 두고 아이의 옷가지나 이런 걸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. 그때 이제 에드나 아주머니가 너희 아빠 he has like a quiver라고 채로 된 머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야채 씻을 때 이렇게 채 받침으로 된 뭐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물기를 탁탁 털잖아요. 그 채를 말하는데요. He has like a quiver 해서 채로 된 머리를 가졌다는 말을 씁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는 존과 에드나의 죽은 아들의 방에서 자게 됩니다. 근데 그 방에 있는 벽지를 보면
아이 모습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는 제일 처음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벽지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버전, 여러 버전의 그 남자아이를 보면서 막연하게 미안함 같은 것을 느낍니다. He looks happy, but some part of me feels sorry for every version of him. 이라서 그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내 어떤 일부가 그의 모든 버전에서 아주 feel sorry, 유감스럽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어떤 고통이나 상처 혹은 그가 겪었을 어려움 같은 것을 섬세하게 감지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살던 집에서는 부모로부터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지를 못 받은 아이였죠. 하지만 잔과 에드나의 집에 와서 사랑도 받고 글도 읽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를 느끼고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성들을 느낍니다. 그리고 이 아이랑 아이가 그 장례식에 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한테 온갖 말을 다 합니다. 아이가 진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존 아저씨가 또 아이를 또 그러면서 아이랑 얘기를 합니다. You don't ever have to say anything. Always remember that has a thing you need never do. Many's the man lost much just because he missed a perfect opportunities to say nothing.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을 완벽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걸 잃었다라고 하면서 너는 어떤 걸 말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두려운 감정들에 대해서 don't be afraid,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또 빨리 달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저 우체통까지 너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런 놀이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는 그 나이 때는 이 존 아저씨의 말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. 그 존 아저씨가 바다에 있는 말들에 대해서 또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어서 누굴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존 아저씨의 말이 아직 어린 꼬망이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.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가 다 집에 돌아갈 날이 돼서 또 아이가 또 물을 길러 갔다가 또 우물에 빠지는 또 사고도 일어나고요. 그 사이에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고 집에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. 끝에는
어, 하지만 집에 갔어도 엄마나 아빠의 분위기는 아이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죠.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 아이는 댄이나 이 아이는 존이나 그 에드나 아주머니가 이제 차를 타고 떠나가니까 막 달려와서 그 존 아저씨 품에 안깁니다. 그리고 그 에드나 아주머니한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아이가 막 고민을 합니다.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그리고 이제 그 존 아저씨 품에 딱 꼭 안 떨어지려고 꼭 안겨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저 warn 경고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그 존한테 경고를 하고 존을 부르죠, 아빠하고. 그래서 그 끝까지 이 가정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분위기라든지 이 아이의 이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게 묘사가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두려움과 경고, fear and warm 이 단어로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. 카멜라 해리슨 지금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들어보면 이 카멜라의 어머니가 인도 분이신가? 그리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분이시잖아요.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어머니가 이 카멜라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Don't be afraid.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run and run. 계속 달려라. 계속 달려라.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fear, 두려움과 어떤 존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run, 달리는 연습을 시키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카멜라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좀 인상적이게 남아서 겹쳐져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